안녕하십니까, 택시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월 4일 수요일 아침 5시 27분입니다.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손님 해드리고 지금 동대문 신발 도매 상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거는요, 뭐 전문가 몇 명 모여서 뭘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이게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국토부에서 뭘 하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교수, 뭐 IT 전문가, 이찬진 씨도 들어갔더라고요. 옛날 한글과 컴퓨터 사장 이찬진 씨도 들어갔는데, 뭐 그 사람들 이제 의견을 내은 거죠. 이 택시라는 게 워낙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 카카오, 그 다음에 SK 팀의 무브 연합, 또 소카, 타다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키우겠다. 그리고 계약 단위는 회사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사 개인 단위로 하겠다. 그래, 돈 버는 거는, 그러니까 타다, SK 팀의 우버, 카카오 너 돈 버는 거 돈 좀 내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특별히 바뀔 수가 없는 게, 이 택시라는 사업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뭐 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택시라는 게.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인구가 약 980만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중에 뭐 대부분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200만 명이 이용하는 건데, 이거 정부에서 잘못 손대 가지고 괜히 정부에서 욕대를 물지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권고를 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크게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부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죠. 정부라는 거는 대통령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를 때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들은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혁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년까지 일하는 거예요. 정년까지 일하다가 뭐 좀 출세해서 뭐 산하단체 사장으로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리하게 판을 뒤집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택시업계 이해관계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첫째 택시 손님, 택시 회사, 보행자 사고 다발 택시 구간입니다. 기사, 이 세 파트잖아요. 그럼 택시 손님의 의도는 뭡니까? 택시 손님. 택시 손님은 뭐
요금 안 오르고 택시 잘 오면 좋겠다 이런 거고, 택시 회사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요즘 택시 회사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요금 좀 올려달라. 그리고 이 월급제 이거 좀 그만하고 리스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택시 기사들은 월급 좀 올려달라. 그럼 산학금 좀 올리지 마라. 그 리스제를 한다는데 그 리스제가 뭔지 진짜 모르겠다. 뭐 그런 서로 다 생각이 다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택시회사, 택시기사, 택시 손님 누구 편을 들겠어요? 택시 손님 편을 들겠죠. 택시 손님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뭐 택시 기사라 해봤자 택시 기사 25만 명에 뭐 4인 가족이면 100만 명이죠. 그 택시 타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20%라면 1,000만 명 되잖아요. 택시 회사라 해봤자 서울에 뭐 한 250개 있는데 그 4인 가족 하면 100명. 택시 회사 오너가 서울을 기준으로 250명이면 그 4인 가족에 4인 가족 하면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면 1000명. 택시 기사는 100만, 택시 손님은 1000만. 결국은 택시 손님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택시란 게 소비자들이 성차 거부도 하고, 뭐 요금이 안 오르니까 성차 거부도 하고, 또 불량 기사도 있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손님들이 계속 이제 떠드니까, 야 이거 택시 기사하고 택시 회사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안 되겠다. 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들어와 가지고 좀, 근데 결국은 이제 콜 분배 아닙니까? 콜 분배. 대기업이 조금 뭐 간섭을 해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카카오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SK 티맵, 너희들도 회사가 크니까 뭐 우버하고 같이 한다고? 그거 뭐 잘 해봐. 그리고 소카, 소카 누구 뭐 소카에서 타다 한다고? 누구 전방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소카에서 돈 좀 벌어보고.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재용 사장 그 옛날에 다음으로 성공했으니까 요번에도 잘 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봐.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좀 해가지고 택시 뭐 타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오게 해주라.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 돈 좀 번 거 지금 그 택시 기사들이 나이가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돈 좀 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택시 기사들은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택시 기사도 여러 가지잖아요. 개인 택시 기사가 있고 회사 택시 기사가 있잖아요. 개인 택시 기사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프리미엄이 한 8천만 원 하는데, 이거 말이야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이 프리미엄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모여서 말이야 데모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이죠. 그 회사 택시 기사들은
아이 뭐야 이거 계속 복잡한 거 나오네. 그래 리스제도 한다 그러고. 아 요금이나 좀 올려줘. 그럼 택시회사 이제 주인들 서울 같은 경우는 250개 정도 되잖아요. 월급제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이 계속 4대 보험도 더 내줘야 되고 재미가 없네. 요새 기사도 구하기 힘든데 정부에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말이야. 옛날엔 돈벌이가 참 좋았는데 기사도 안 하고 큰일이네. 자, 저 택시 큐 박용규의 생각은 어떻느냐 뭐 이런 거예요. 택시 리스제 그건 뭔데? 택시 리스제 택시 그냥 신입이든 고참이든 산학금도 똑같고 말이야. 신입들이 맨날 이 사고를 치니까 고참을 좀 대우를 해줘야지. 고참들은 산학금 좀 내려주고 신입들은 산학금 좀 높여야지. 처음에 들어오면 사고도 많이 내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각자 편한 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리스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월급이 올라갔잖아요. 월급 올라간 회사도 있고 저희처럼 옛날 그대로 이제 하는 회사도 있는데 월급이 올라가면 기업에서 이제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4대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출이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택시 회사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하루에 300km씩 달리면 이게 아무래도 많이 다닐수록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사를 또 일이 힘드니까 기사가 안 들어오는데 신입들이 또 들어오면 맨날 이게 사고를 자주 내니까 접촉 사고 뭐 이래. 그리고 이 사고 나는 것도 실제로 기사들이 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계약상으로는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거 되어 있으니까 이 기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가 또 없어요. 리스제는 뭐 제 경우에는 리스제를 하든 안 하든 뭐 관계가 없어요. 리스료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한 달에 산학금을 연차를 하루 쓰면 한 달에 405만원 회사에 넣어줘요. 16만 2천원 곱하기 25 405만원을 회사에 넣어주는데 그 중에 제가 월급을 130만원 받고 부가세를 25만원 받아요. 합치면 이제 155만원을 매월 받아요. 그 중에 1년에 퇴직금을 한 120만원 정도 받거든요. 1년 지나면. 그럼 하루에 한 달에 한 10만원 잡으면 결국은 405만원에서 저는 회사로부터 260만원을 받잖아요. 또 종종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받는 거죠. 그러면 405만원에서 260만원을 빼면 405만원에서 265만원이죠. 165만원 405만원에서 월급 130 부가세 25만원 퇴직금 10만원 165만원을 빼면 저는 회사에 240만원을 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240만원 중에 가스비가 하루에 4만원 정도 잡으면
한 달에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회사에 실제로 내는 돈은 120만 원이에요. 저는 이제 120만 원인데 여기에 그 배에 또 회사에서 또 따로 내는 게 그 산재보험이 있어요. 이런 걸 따지면 저는 한 120만 원 이하 115만 원이나 110만 원 정도 되면 저는 뭐 리스제도 괜찮아요. 저는 리스도 괜찮고 결국은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솔직히 뭐 이거 저는 택시 회사를 그냥 렌트카 회사로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차종을 렌트카 회사에서 빌릴 때 렌트카 회사에서 우리가 빌릴 때 거기에 보면 보험료하고 차를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렌트하면 우리가 가스나 기름은 자기 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렌트비가 싼 회사 차를 고를 거 아닙니까? 아비스든 뭐 금호 렌트카든.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그 렌트료가 얼마느냐 리스를 하게 될 경우에 택시 리스를 할 경우에 그 리스료가 얼마냐 뭐 렌트료나 리스료나 비슷한 표현인데 그거에서 결정될 거예요. 거기 결국은 이제 산악금이죠. 산악금 2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나는 단기간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1년간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대학생들이나 제대하고 한 6개월 후에 복학해야 되는데 한 5, 6개월 동안 택시 하겠다 그러면 회사 택시가 낫죠. 그 나는 뭐 개인 택시로 계속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10년 20년 하겠다. 난 택시 외에는 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은 개인 택시가 또 유리하죠. 그래서 회사 택시가 좋다 뭐 개인 택시가 좋다 이런 그거는 사람 사정이마다 달라요. 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월급제가 좋다 산악금제가 좋다 리스제가 좋다 이런 것도 딱 끊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강제 배차를 하잖아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타다는 지금 강제 배차잖아요. 카카오는 강제 배차하고 자율 배차하고 섞여 있잖아요. 강제 배차를 T블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번에 보니까 정부 권고안을 보니까 회사와 그 플랫폼 업체와 계약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계약해라 이렇게 권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카카오, 타다, 티맵, 우버, 연합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가 제일 유리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은 뭐 제도가 바뀌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실력을 갖출 것이냐, 어떻게 내가 체력을 키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택시
택시 운전 테크닉을 높일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5시 47분이네요. 택시큐 화이팅!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해서 풀어봐. 너희의 소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